분열과 갈등의 정치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엄숙한 선언을 할 다음 대통령. 이제 사흘 후면 누구일지 가려집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늘 국민 통합을 외쳤습니다.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삼겠다고 약속했고 정파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을 편가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엄중한 약속을 지킨 대통령, 얼마나 될까요? 그간 몇몇 정권에서 임기 초반 상대 세력을 중용하는 탕평 인사를 시도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결국 내 편,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쓰는 코드 인사로 귀결됐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여야정 대화는 대부분 눈에 띄는 결실을 보지 못했고 집권 세력이 먼저 지역 감정을 부추기거나 지지층 입장만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전임자와 상대 진영을 향한 정치 보복의 사슬도 끊지 못했습니다. 궁궐처럼 폐쇄된 청와대에서 비선 실세가 탄생했고 국민, 언론과의 소통도 갈수록 축소됐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국민 여론 쩍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양강 후보의 박빙승부에선 상대를 무너뜨려야 하는 적으로 대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짙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대결구도 단순히 이번 대선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분열과 갈등 더 심해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를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이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를 두고 대치하던 정치권이 서로 몸을 날려 육탄전까지 벌이며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선거법 날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대 국회에서도 타협과 협치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입니다. 법안 일방 처리와 발목 잡기, 이젠 일상이 됐습니다. 물론 정치인은 싸우는 게 당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의도 밖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벌어진 광화문과 서초동의 시위 장면입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정치인들 수습보다는 방관하거나 오히려 진영 싸움에 이용했습니다. 집권 세력도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국민 갈등을 조장했다는 지적 피할 수 없습니다. 청년 문제를 놓고 남자와 여자, 부동산 문제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이런 식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 편가르며 내놓은 해법 적지 않습니다. 국정은 뭐 실패가 말도 못해서 많은 사람이 실망을 하고 네. 그렇죠? 네.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선될 때 지지도를 거의 유지한다. 저는 뭐 원인이 문 대통령이 계속 갈라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세요? 국정을 수행하면서 도대체 말로는 통합을 그렇게 부추기면서도 실제 행동은 전부 갈라치기를 했어요. 이번 대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 막판 들어 부쩍 국민 통합 의지를 앞다퉈 밝히고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낼 주자가 바로 자신이란 겁니다. 이재명 후보, 정치 교체와 통합 정부론을 주장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다당제를 보장해 제3정당도 끌어안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여러 정치 세력이 국정에 참여하도록 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겠다는 겁니다. 통합에 방해가 되면 이재명 정부라는 말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편이면 어떻고 네 편이면 어떻습니까? 전라도 출신이면 어떻고 경상도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습니까? 박정희는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이
필요하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도 비슷합니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통합정부 구상을 제시하며 고질적인 승자 독식 정치 관행을 뛰어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첫날 청와대를 해체하겠다고 말하는 등 스스로 권력도 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유세 현장에선 합리적 민주당 내 세력과 협치 의사도 거듭 밝혔습니다.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에서 합리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를 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보충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서 국민 통합의 정치, 번영의 경제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두 후보 모두 협치 대상으로 상대방을 지목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부패 의혹의 몸통이라 지목하며 수사를 촉구하는 진흙탕 네거티브 공방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내놓는 통합 구상이 후보 단일화나 표밭 확장을 위한 선거 공학적 구호에 그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결국 실천이 중요합니다. 사흘 후 선출돼 이 문으로 들어갈 제20대 대통령. 누가 됐든 국민통합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5년 후 박수갈채를 받으며 떠날 수 있을 겁니다. 대선 풍향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의도 풍향계로 찾아뵙겠습니다.